자, 오늘은 유체 커플링 또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숙사 답안을 작성할 때 무턱대고 암기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좀 개념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암기에 빠릅니다. 그래서 유체 커플링과 토크 컴퓨터 구조적 차이, 그다음 실속 현상, 그다음에 토크 주폭의 유체학적 이해 이런 거 순서대로 간단히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 기계적 마찰 없는 동력 전달 시작. 그래서 우리가 유체 커플링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선풍기 이 날개를 벗어버리고 두 개를 붙여놓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쪽 선풍기 임펠러가 돌면은 이쪽 선풍기가 돌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밀폐된 케이싱 안에 넣고 안에 이제 유체 점도가 있는 오일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쪽 임펠러 축이 돌면은 점성에 의해서 이쪽 임펠러 축, 외부 임펠러 축도 같이 동력을 전달하게끔 하는 게 이제 유체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좀 간단하게 답안지상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입력축 임펠러의 회전 원심력이 오일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마주보는 출력축 임펠러에 충돌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입력축 임펠러의 회전 원심력이 오일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마주보는 출력축 임펠러에 충돌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체 커플링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계적 접촉 및 마모가 없다.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축으로 연결한 게 아니고 그냥 밀폐된 케이스에 오일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계적 접촉이 없습니다. 비틀린 진동 분리 및 기관, 축계 고장 충격 안 합니다. 여기 축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틀림 어떤 그런 축의 비틀림도 없고요. 진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안에 유체가 채워졌기 때문에 충격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저 클러치는 도축의 중심이 조금만 어긋나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데 유체 방식은 공간적 여유가 있어 미세한 정렬 오차도 부드럽게 넘어가줍니다. 마찰 클러치 대비 구동식 중심 정렬이 용이함, 작동 엔진 폭발로 생기는 진동이나 갑작스러운 과부하 걸렸을 때 제가 완충작용을 한다 했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그래서 단속, 끊고 임, 단속이라는 뜻이 끊고 임에 대한 지연 시간 발생해서 이쪽이 이제 동력을 전달하면 이쪽이 돌아갈 거니까 우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안에 오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톡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각기 및 냉각수, 펌프가 필수고 그래서 내부 마찰로 오일의 마찰로 인한 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유체 커플링의 이제 구조와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 커플링은 이제 슬립이 발생합니다. 슬립은 유체 동력 전달의 필수 불가결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선풍기가 뭐 100번 회전하는데 이쪽 출력축은 95번 회전했다. 그러면 5번의 차이가 있죠. 그게 슬립입니다. 그래서 슬립은 입력주 속도 마이너스 출력주 속도를 입력주 속도로 나눠준 게 이제 슬립입니다. 그래서 연속 최대 출력 시 2에서 5% 가량의 슬립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작동률의 열로 변한다. 그래서 슬립이 만약에 없으면은 동력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형 수영을 할 때 손으로 앞으로 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손을 뻗고 뒤로 전환돼도 내 몸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슬립이 없는 거예요. 슬립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커플링에는 반드시 슬립이 존재한다. 슬립은 2에서 5%가량의 슬립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속 상태가 있습니다. 실속 상태. 이거 실속 상태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회전하나 출력 쉐드수가 0인 상태. 이게 이제 실속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나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력축 회전수가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실속 상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체커플링 안에서 발생하는 이 저항들, 그렇죠? 이쪽 막 돌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필러가 막 돌면서 오일이 막 휘저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발생하는 저항을 드래그 토크를 한다. 강력한 회전이 아니고 드래그는 뭐 끌다 그런 뜻인데 자동차를 질질 끄는 그런 어떤 저항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내부에 발생하는 강력한 회전 저항이 드래그 토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속 상태는 엔진의 회전이나 출력 회전수가 0인 상태고 입력축 쌩쌩이 도는데 출력축이 꽉 막혀서 멈춰있는 실속 상황에서 그 사이를 가득 채운 그림이 억지로 비벼지며 만들어지는 거대한 저항력이 바로 드래그 토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속 상태는 우리가 송풍기에서도 이제 서징 현상 거기 할 때도 좀 이렇게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비행기 날개 표면에 기류가 방리되어 양력을 잃고 항력이 급증해 비행기를 이지 못하는 과선상과 동일한 역학적 한계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속 상태와 드래그 토크를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드래그 토크를 뉴턴의 점선 법칙의 전단력으로 이제 확인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점선 법칙은 단일 문제로도 이제 단답형으로도 나왔던 문제고 이런 것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게 뉴턴의 점선 법칙이고 뭐 뉴턴의 점선 법칙을 설명드리면 이 형판이 있습니다. 형판인데 형판이 이쪽으로 이제 이속이 지나가 형판이 지나려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유체 입자들이 따라서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따라가려는 그 힘. 그게 이제 전달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속도, 미소 거리 해서 이게 전달 능력이고 만약에 뉴턴의 점성 법칙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달 능력이 발생합니다. 전달 능력이 회전하는 기계에서는 이것이 드래그 토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차 커플 안에 오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오일 사이에서 이제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드래그 토크다. 오일이 이제 비벼지고 막 그런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평판 사이의 유체 전달 능력으로 인해 정지전판이 점성이 끌려 움직이는 현상. 이게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고 동력 전달이 차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일의 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 토크이며 이는 곧 시스템 에너지 손실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과 드래그 토크의 관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토크를 방지하기 위한 네 가지 엔지니어링 설계 기준을 보시면 클리어런스, 틈새 증가, 평판 사이의 거리를 넓혀 유체 전단력을 물리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두 선풍기 붙여놓은 사이의 간격이 이제 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넓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찰제 면적 형성 최소화, 오일이 불필요하게 머물지 않도록 표면 구조와 접촉 면적을 재설계해야 되고 저점도 의 사용, 방정식의 점성 계수 자체를 낮추어 근본적인 마찰 저항을 축소해야 되고 유형시험이다. 동력 차단 시 개입되는 오일의 절대량을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 커플링하고 이제 토크 컨버터의 가장 큰 차이는 크리티컬 디퍼런스는 결정적 차이는 스테이터가 이제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 역할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이 임펠러 축이 있고 오일 터빈으로 밀어냅니다. 만약에 스테이터가 없으면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출력축은. 근데 여기서 받아서 튕겨 나오는 그 오일들을 스테이터가 터빈에 되돌아오는 오일의
그래서 스테이터가 받아가서 다시 나가게 하는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터가 토크 컨버터에는 꼭 추가가 된 거고, 스테이터 힘은 유체 방향 전환이 만들어내는 토크 증폭입니다. 그래서 터빈에서 나온 오일이 거꾸로 흐르려고 할 때 스테이터의 날개가 이 흐름을 엔진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강제로 꺾어준다. 터빈에서 나온 오일이 거꾸로 흐르려고 할 때 스테이터 날개가 이 흐름을 엔진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강제로 꺾어주는 게 이제 스테이터 역할이고. 프로세스 패널을 보시면 스테이터는 터빈에서 역류하는 오일의 방향을 꺾어 임펠러 회전 방향으로 제이업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증가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의 출력 토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룰을 보시면 스테이터가 없으면 토크는 절대 증가하지 않으며 단순한 유체 커플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벽에다 던지면은 벽에 맞고 벽 밑으로 받아 떨어지는 게 이제 유체 커플링입니다. 그런데 공을 벽에 던지면 벽에 맞고 나서 다시 내 앞으로 와서 내가 손을 잡았을 때 이거는 힘이 증가된 거죠. 이게 이제 스테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포크 컨버터는 스테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크 컨버터 시스템 특성의 퍼포먼스 프로파일인데, 그래서 주행 퍼포먼스는 토크 컨버터는 발진 과정이 극히 유연하면 시동 꺼짐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기름으로 오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진 과정이 유연하죠. 시동 꺼짐 방지는 뭐 그 자동차 설명 막 자동차 바퀴가 멈추면 엔진이 꺼지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동차 바퀴가 정지했어도 안에 이제 오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제 시동이 쭉 진행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그래서 시동이 꺼짐이 방지가 되고 주행 부하에 따른 자동 무단 변속 기능 수행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슬립의 그 역할이 예,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어, 특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 마모가 없고 이거 다 있었잖아요. 운전 및 소음이 억제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름이 중간에서 미끄러져 슬립을 주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부드럽고 바퀴가 멈춰도 엔진이 혼자 돌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동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동 꺼주는 방지합니다. 기름이 중간에서 미끄러져 슬립을 주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부드럽고 바퀴가 멈춰도 엔진은 돌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요 내용 설명한 거고 이제 전부하 발전 시 최대 현역 토크 발생은 뭐냐면 전부하라는 거는 이제 실속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 액셀을 밟았을 때가 이제 실속 상태고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때 브레이크를 띄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그 부엉거리면서 출력이 근데내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부하 발진 시 최대 회전력 토크가 발생하죠. 전부하 발진 시는 이제 실속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구조의 효율성의 한계입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콤팩트한 설계가 가능하지만 마찰 클러치 대비 연료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입체 전송 저항 및 펌핑 손실이 있다. 이런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커플링, 입체 커플링과 컨버터 구조 및 성능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구조는 이제 입체 커플링은 이제 두 개밖에 없죠. 임펠러하고 터빈밖에 없죠. 그래서 토크 컨버터는 임펠러, 터빈, 스테이터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실제 답안 작성 서브노트 하실 때는 그림 그리면 좋죠. 뭐 똑같이 안 가도 돼요. 핵심 기능은 1대1의 동력의 부드러운 전달이고 토크 컨버터는 입력보다 큰 토크에 능동적으로 증폭한다 해서 토크 컨버터로 인해서 더 큰 토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원심 펌프에 보면 이게 디퓨처가 있어요. 디퓨처하고 이제 스테이터가 비슷비슷한데 디퓨처는 이제 그 압력을 좀 상승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이터는 이제 토크를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속 시 거동, 유적 커블링은 단순 드래그 토크 발생 및 아주 열 손실이 있지만은 아까 설명 주신 대로 이제 전부하 발전 시 최대 토크 생성 지점으로 활용을 합니다. 효율성은
유착 커플링은 상시 2에서 5% 정도의 슬립 손실이 발생하지만 토크 컨버터는 유체 점성 및 순환 구조로 인한 연료 소비율이 증가합니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체 커플링과 토크 컨버터에 대한 어떤 구조와 그다음에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서브노트에 정리해서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어, 서브노트에 정리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